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중반의 평범한 남자입니다. 아주 좋은 직장은 아니지만 외벌이로 아내와 함께 둘만 지내기에는 부족하지 않은 수입과 취미생활까지 즐기는 아주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요. 저와 아내는 결혼 초기에 다툼이 잦았습니다. 아내는 결혼 이전부터 무척이나 밝고 항상 생기가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본인의 그런 성격을 살려 웨딩 플래너로 오랫동안 다니는 직장에서 인정을 받으며 일을 하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결혼 후 아내가 전업을 선언하면서 일을 쉬게 되었는데 아마 결혼 전과 비교하여 아내는 굉장히 삶이 무료해지고 답답했나 봅니다. 그러면서 제게 집착을 하고 외로움을 많이 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니는 직장은 외근도 잦고 이따금씩 출장도 가야 하는 게 업무상 특징이라 아내의 그런 외로움을 제가 달래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소한 일로 아내는 제게 화를 내기도 하고 어떤 날은 쌓여있던 게 터지는 날도 빈번했습니다. 아내는 전업을 시작한 걸 후회했지만 이미 결혼까지 한 나이가 있는 유부녀가 경력을 살려 구직을 하는 게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을 크고 작게 부딪히다 보니 아내도 어느덧 이런 생활에 익숙해졌는지 불만을 토로하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저 역시도 아내의 입장을 이해하며 같이 있는 동안은 최대한 잘해주려고 했습니다. 서로의 배려가 와닿았던 것인지 저희 부부는 어느덧 다투던 날들이 잦아들었고 금세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남동생이 결혼을 하겠다며 재수씨가 될 여자를 집으로 인사시키려 데려왔습니다. 나이 차이가 꽤나 나는 동생이었는데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저는 황당하면서도 너무 기뻤습니다. 동생을 알고 지내는 동안 한 번도 여자를 만난다거나 이성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 없던 아이라 나중에 연애는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대뜸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저는 동생을 축하해줬습니다. 그렇게 부모님께 동생은 재수씨가 될 사람을 인사시키고 부모님이 없는 자리를 따로 만들어 저희 부부와 동생네 커플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동생과 이런 자리를 갖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던 상황이라 그저 잘 되었다며 어색하게만 앉아만 있었는데 제 아내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동생네 커플에게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언제 처음 만났는지, 어디가 서로 마음에 들어서 만나는지와 같은 사소한 질문들을 쏟아내면 멋쩍게 동생네 커플이 대답하는 식으로 분위기가 금세 화기애애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술도 한 잔씩 하게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의 질문이 공격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도련님이 혹시 전에 만나던 여자 이야기는 안 하던가요? 저는 알고 있는데 올케에게 말은 했으려나? 올케는 남자 얼마나 만나봤어요? 우리 도련님이 몇 번째 남자예요? 신혼집은 어디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도련님은 아직 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매매로 들어가긴 힘들겠다. 그쵸? 동생은 이미 술에 취해 잘못 들었는지 의자에 몸을 기댄 채 개슴츠레 눈을 꿈뻑이고 있었고 재수씨는 굉장히 난감한 얼굴을 지었습니다. 저는 술을 잘 못하는 터라 아내가 그런 질문을 던질 때마다 맨정신으로 들으려니 등에서 식은땀이 나더군요. 더 자리가 길어지면 안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아 아내를 부축하여 자리를 끝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 취해 있는 아내를 나무랐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초면인데 너무 무리한 질문을 한 거 아니냐.
벌써부터 형님 노릇이라도 하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냐며 꽤나 심하게 나무랐습니다. 이번 일로 재수 씨가 될 사람이 맘 상해 결혼이 엎어지게 되면 전부 저희 부부 탓이라고 생각하니 좀 더 심하게 혼을 냈습니다. 아내는 듣기 싫다는 듯 작은 방으로 이불을 챙겨서 나가더군요. 그날 이후로 아내는 틈만 나면 제게 동생네 커플과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자고 요구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그 일이 없었다면 가족끼리 함께 친하게 지내는 게 뭐가 나쁘냐며 기분 좋게 자리를 만들었겠지만 왠지 다시 한번 모이게 되면 아내가 무례하게 굴까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피했습니다. 그러다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동생네 커플과 함께 1박 2일로 캠핑을 가자는 약속을 잡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출발하기 전 아내에게 단단히 일러두었습니다. 재수 씨가 될 사람에게 예의를 차리며 대해달라고, 지난번처럼 무례하게 굴면 진짜 안 참겠다고 단단히 못을 박아두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와 동생네 커플은 사는 곳 근교에서 캠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불안한 마음에 텐트를 치면서도 짐을 나를 때도 틈틈이 아내가 돌발 행동을 할까봐 곁눈질로 아내를 살폈습니다. 이따금씩 얼굴이 찌푸려지긴 했지만 별 문제는 없어 보였습니다. 오늘 정말 무사히 지나갈 것만 같아 저도 마음을 놓고 있을 때 문제가 터졌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다 같이 고기도 구워 먹어서 배도 차고 여름이 오기 전 따뜻한 날씨에 유난히 별도 많이 뜬 밤이라 다 같이 작은 캠핑 의자에 몸을 기대고 캔맥주를 홀짝였습니다. 결혼식은 어떻게 할 건지,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는지를 대화하고 있는 찰나에 아내의 표정이 오후보다 훨씬 안 좋아졌습니다. 특히 결혼식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때면 인상을 오만상 찌푸렸습니다. 저는 처음에 못 본 척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아내의 모습이 너무 거슬리고 동생과 재수 씨가 그런 아내의 표정을 볼까봐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조용히 다가가 함께 산책이라도 하자며 아내를 끌어냈습니다. 그리곤 같이 강둑을 따라 걸었는데 여기서 제가 아내에게 한마디를 하면 기분이 나빠질까봐 그냥 같이 손을 잡고 걷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20분을 걷다가 다시 텐트가 있는 곳으로 왔을 때 재수 씨가 동생의 무릎 위에 앉아 서로 뽀뽀를 하며 장난을 치는 걸 보았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다시 뒤로 돌아가려는데 아내가 그 순간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제 손을 뿌리치고는 동생네 커플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 동생의 뺨을 후려 갈겼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아내를 진정시키려 뛰어갔고 동생은 맞은 뺨을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재수 씨는 그 순간 아내에게 뭐하는 짓이냐며 소리를 지르고 순식간에 저희 캠핑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아내에게 미쳤냐며 뒤에서 끌어안고 자리를 벗어나려는 순간 아내는 동생에게 알 수 없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나쁜 새끼야. 네가 정말 이럴 줄 몰랐다. 날 까맣게 속이고 내 뒤통수를 쳐? 그래, 전현이랑 잘 살아라. 나쁜 새끼야. 저는 아내를 붙잡고 있다가 순간 아내가 하는 말이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팔에 힘을 풀었습니다. 그리고는 동생과 아내를 번갈아 쳐다보며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려 했습니다. 동생은 맞은 뺨을 손으로 문지르며 땅만 바라보고 있었고 아내는 그런 동생을 죽일 듯 쳐다봤습니다. 재수 씨를 바라보니 역시 저와 같이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으로 아내와 동생을 살폈고요. 그렇게 몇 분간의 짧은 정적이 지나가고 이번엔 제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방금 한 이야기가 무슨 소리냐고. 동생이 너에게 뭘 속였냐고 물었습니다. 아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동생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동생은 자기도 왜 형수가 그런 말을 한지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자기는 속인 게 없다고 합니다.
동생의 말을 들은 아내는 다시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른다고? 속인 게 없다고? 네가 나 좋아한다며, 사랑한다며. 사랑한다고 말해놓고서는 결혼할 여자를 내 앞에 데려오는 게 날 속인 게 아니야? 저는 아내의 말을 듣고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동생이 내 와이프에게 사랑한다고 말했다고?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동생은 절대 그런 게 아니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재수 씨가 그런 동생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러고는 더러운 새끼라며 자기 가방을 찾으러 텐트에 들어가더군요. 동생은 그런 재수 씨를 잡으려 뒤를 쫓아갔지만 아내가 그런 동생의 팔을 잡았습니다. 결혼 안 하면 안 돼? 내가 좋다고 했잖아. 우리 서로 좋아했잖아. 나 자기 없으면 못 살아. 결혼 안 하면 안 돼? 라고 울며 매달리는 아내를 동생은 뿌리치고 재수 씨에게 달려갔습니다. 곧이어 아내는 귀가 찢어질 것 같은 비명을 질렀고요. 아내가 내 동생이랑 바람이 났었다니 머릿속이 복잡하고 토할 것 같이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그 다음날 동생을 집으로 불러 자초지종을 설명하면서 부모님께는 비밀로 할 테니 말을 하라고 종용했고 이내 동생이 입을 열었습니다. 외근과 출장이 잦아 아내가 힘들어하던 때 우연한 계기로 작은 취미 동호회에서 아내와 동생이 만났다고 합니다. 낯선 사람들 속에서 그나마 아닌 사람을 만나니 반가웠고 서로 그 취미에 깊게 빠져 있을 때라 굳이 동호회 모이는 날이 아니더라도 서로의 집을 왕래하면서 불순한 관계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동생은 결혼을 하고 이 관계를 조용히 정리하면 형에게는 상처를 주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다 알게 만들어서 너무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듣게 되니 정말 아내와 동생이 징그럽게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닌 시동생과 바람이 날 수 있는 건지. 이 사실을 알게 된 재수 씨와는 당연히 결혼이 엎어졌습니다. 2달 남짓 결혼식을 앞두고 엎어진 거라 동생은 충격이 상당한 것 같았습니다. 아내와는 이혼을 조정 중입니다. 차마 동생이 엮여 있어서 불륜이라고 말하지는 못했고 아내에게는 조용히 꺼져주면 이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않겠다라고만 협박을 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으면서 주변에는 말하기도 부끄러워 혼자 사귀다 보니 제가 너무 힘이 듭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